일본 술집이라고 하면은 이자카야가 있고, 외국의 다른 술집이라고 하면은 와인바라든지 펍이 생각이 나요. 근데 한국 술집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 머릿속에 정확히 이미지가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 부분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 한국 술집 안심 막걸리가 오픈했었을 때 그 한국 술집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조금 풀려서 그런지 오늘은 바이크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때마침 출근을 하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항상 제가 1등으로 온 적은 없는데 오늘 때마침 또 1등으로 와서 좀 기분이 좋았고, 또 이제 깜깜한 주방 불을 켜고 기계들을 좀 켜주면서 세팅을 좀 했고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옷을 한번 갈아입으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물건 들어온 것들을 좀 검수하면서 특히나 전복이라든지 뭐 한치 순대에 들어가는 한치, 뭐 돼지고기를 오늘은 크게 좀 작업을 했는데, 저는 항상 작업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식재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레시피보다 어떻게 하면 더 한 끗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해요. 오늘은 특히나 그 국물에 들어가는 호박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동료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비주얼이 너무 안 좋던데? 비주얼이요? 그러니까 너무 얇아가지고 뭔가 종이장 같아서 쓰이는 거 봐봐. 국에 들어가 있는 호박이 좀 더 얇지 않고 좀 더 두껍되 좀 빨리 익어가지고 좀 더 폭신한 식감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오늘은 고민을 하면서 조리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식재료를 다듬지만 그 한 끗을 어떻게 하면은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저희 요리사들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원래 이런 술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조리과를 나와가지고 원래 이런 술집을 하고 싶어서 되게 검색도 많이 해보고 이제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여기가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요리. 음식이 되게 특이하고 예쁘고, 일단 예쁜 거. 저도 예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플레이팅 예쁜 거. 그게 너무 예뻤고, 여기 가게 분위기를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는 거. 너무 예쁘고, 이렇게 솔직히 꽃 있고 이런 데 잘 없잖아요. 완전 깔끔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들어왔죠. 저희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홀이란 말 대신 객장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홀이 아닌 객장, 셰프가 아닌 요리사, 서비스가 아닌 선물, 이런 단어를 저희가 사소한 것이지만 지켜나가면서 저희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매일매일 뭘 먹지? 이 고민을 저희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직원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그 음식이 손님한테 나가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그 음식을 만들려고 해요. 최근에 발주 거래처를 한번 바꿨는데 저희가 원하지 않는 식재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식재료, 그 육회를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다 먹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술을 한 병을 테이스팅 했어요. 그 술을 맛을 보고 과연 이 술이 손님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 술이 팔아도 적정한 술인지들을 좀 이야기, 의논 같은 경우를 많이 하고요. 그런 이슈가 없었을 때에는 그냥 뭐 전날 뭐 했는지 이런 간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술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탁주, 그리고 탁주의 위에 부분만 떠서 드시는 청주, 이 청주를 끓여서 만든 소주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주나 막걸리에 대해서 장수 막걸리나 참이슬, 그린바틀만 떠올리기 때문에 맛이 어떤 맛일 거라고 뚜렷하게 떠올리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 4분면으로 구분해서 아직까지는 좀 더 개성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술들을 많이 취급하려고 노력합니다. 단맛과 담백한 맛, 무거움과 가벼움. 다른 업장에 가보면 항상 뭔가 별표, 게이지로 표시하거나 그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항상 불편했었는데 저희만의 그런 3, 4분면이 손님들한테 좀 더 선택하기에도 용이한 방법으로 참신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비스하기 10분 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10분 동안 우리가 얼마큼 준비를 해 놓는지에 따라서 이 서비스가 더 매끄러워질 수가 있고 혹은 조금 삐걱거릴 수가 있는데 그 매끄러워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 10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10분 동안 뭐 프라이팬을 좀 더 닦아 놓는다든지 뭐 국자를 세팅해 놓는다든지 수저, 뭐 행주의 위치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다 잡아 놓은 후에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 메뉴 같은 경우에는 한입거리와 안주라는 메뉴가 좀 나뉘어져 있어요. 한입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안주를 뜻하는 건데 그 작은 안주 안에 여러 가지 맛과 향 플러스 청각적인 요소, 시각적인 요소, 식감, 기타 등등을 좀 응축시킨 그런 한입거리 요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입거리 요리 중에 대표적으로 송고버섯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송고버섯은 송고버섯과 케일을 이용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먹는 쌈 요리를 좀 만들어 봤고 그 쌈 요리 위에 들기름으로 만든 가루가 올라가고 또한 그 향을 좀 더 배가시켜 주기 위해서 솔잎을 태워 가지고 연기를 입히는 그런 음식입니다. 한입거리의 또 다른 대표 메뉴인 밀전병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밀전병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 밀전병이 외국의 타코와 굉장히 비슷한 결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비주얼로 나오게 되었고요. 밀전병 같은 경우에는 밑에 좀 매콤한 돼지갈비랑 열무 김치가 올라가 있고 타코에 있는 그 또르띠아가 보통 옥수수로도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옥수수를 옥수수 소스로 대체해가지고 위에다 소스가 올라가고 그 위에 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덧붙여주기 위해서 레몬밤이라는 레몬 향이 나는 허브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 드실 때는 손으로 조금 크더라도 한 입에 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과거에 많은 주방에서는 굉장히 그 상하 관계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저희 주방은 조금 다르게 좀 수평적이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누구나 가감없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주방 문화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결과 뭐 막내부터 뭐 헤드 셰프까지 모두가 동일하게 똑같은 의견을 내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주방 분위기도 굉장히 화목한데 그러한 자율성을 준 만큼 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 책임감으로 인해서 서비스할 때 서로서로가 좀 유기적으로 잘 맞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가장 사랑해주는 메뉴 중에 하나인 한치순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오징어 순대를 좀 본따서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한치순대를 만들 때 한국 사람들이 그 오징어라는 식재료를 과연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는데 위에 올라가 있는 하얀색 버터 가루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좋아해 주는 버터구이 오징어에 좀 착안돼서 만들게 되었고 또 가운데 있는 소스는 한국 사람들이 또 오징어를 초장에 많이 찍어 먹더라고요. 그 초장 대신에 초간장으로 만든 먹물 소스가 가운데 올라가 있고 또한 그 직화구이 오징어의 향과 풍미를 내기 위해서 토치질을 해가지고 좀 그을린 그런 향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시간은 가장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곧 있으면 끝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음식에 정성이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마지막 손님들까지 식사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청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심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라는 것을 가장 큰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성장, 회사의 성장이 될 수 있고 저희 개개인의 성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개개인의 성장으로 인해서 회사가 성장하고 또 회사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만큼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준다라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또 하나는 저희 좋은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죠. 객장에 있는 김근영 객장 책임자라든지 강설아 요리사 그 이외에 많은 요리사들이 제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대체해주고 또한 그 대체를 해 주었을 때 저는 제 역량을 조금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마련이 된다라는 점에서 안심막걸리라는 곳이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쁜 점? 안 좋은 점? 사실 안 좋은 점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안 좋은 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말고는 다른 데 가더라도 여기만큼 대우받을 거라는 생각이 없어서. 뭐 전통을 지킨다거나 하는 그런 거창한 의미는 없고요. 사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같이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 크게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답습하거나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뭐 독창성을 가진 고유의 것을 같이 만드는데 참가하고 있다는 게 큰 자부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안심막걸리의 최종 목표는 100년 식당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 100년 식당이라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100년 식당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당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어떤 식당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간 저도 사실 죽을 거잖아요. 제가 죽더라도 그 다음 주방장, 그 다음 주방장, 점점 그 다음이 있는 그 앞이 있는 좀 더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이런 식당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